안녕하세요, 수사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륜차 등록 몇 분이면 될까입니다. 저는 그동안 3개의 바이크를 등록하며 계속 업체에 돈을 주고 대행을 맡겼습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돈도 돈인데 업무 시간 내에 직접 갈 수가 없어서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저는 시간도 되고 돈도 아끼고 싶어서 이번에는 직접 등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은 군청이 아니라 읍사무소에서 등록과 번호판 발부가 가능하기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이륜차 등록 과연 몇 분이면 될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건은 은행에 직접 갔다 와야 하는지 아니면 읍사무소 내에 납부하는 기기가 있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은 10시 59분이고 주차한 곳에서 읍사무소까지 가는데 한 1, 2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11시에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읍사무소에 가서는 카메라를 좀 밑으로 내려야겠다. 이륜차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거 도장 찍나 서명하면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네. 본인 거죠? 네. 신분 좀 같이 주세요. 잠시만요. 이제 차에 놓아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번호판이랑 정지 계산하셔야 돼요. 네네. 그 왼쪽에 가시면은 네. 용역 있어요. 네네. 용역 가셔가지고 번호판이랑 정지 보여드리면 돼요. 네. 은행에 가야 합니다. 요게 번호판 금액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인지 금액인 것 같아요. 번호판 금액, 인지 금액 합쳐서 6,900원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런 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이거 번호판 납부를 했고 이거는 수입인지 했다라는 서류입니다. 요걸 들고 다시 담당자 찾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11분. 세금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저쪽 안쪽에 미란시 안쪽에 재무팀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두 개 들고 가셔가지고 네. 취득세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네. 와주세요. 네. 선생님 납부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륜차 세금 쪽에 가능할까요? 네. 네. 카드 주시는 거로 납부 도와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세금이 48,200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시간 11시 20분. 그 면허증을 챙겨오느라 1, 2분 소요됐고 세금 납부 전산 연동이 조금 바로바로 안 돼서 한 2, 3분 정도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11시 막 22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읍사무소에 도착한 게 11시 한 1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면허증을 다시 찾으러 차에 오는 시간이 한 2분 왕복 소요됐던 것 같고 그걸 빼면 약 20분이 걸렸다, 이렇게 신고 필증이 나왔습니다. 은행이 읍사무소 내에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왕복 3분? 4분 거리? 네, 거기에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오늘이 월말 월초는 아니어서 은행에서는 기다리는 손님 없이 바로 처리를 했고
읍사무소에서도 그 세금 낼 때 그 파트에서 전산 조회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양해를 부탁을 했었고, 거기서 한 4-5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세금 파트에는 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바로 했었고, 등록하는 파트에서도 담당자가 이제 민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빠르게 다 준비를 한다 그러면 뭐 은행이 근처에 있으면 20분 내에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신고서는 집에서 작성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신고서는 인터넷에서 서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발급받았고, 보험도 뭐 집에서 가입하고 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동네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천천히 해도 뭐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30분 내에 가능할 것 같다. 뭐 빨리빨리 하면 뭐 15분? 대기자가 없는 운이 좋은 경우, 또 행정자치구역 내에 은행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10분대도 잘하면 끊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쉽다. 물론 대행비 주고 해도 되지만 번호판을 다는 게 문제네. 번호판 달기 다는 건 전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껏 계속 대행을 맡겼기 때문에 폐지는 해봤는데, 다는 건 또 유튜브 갓튜브를 찾아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익힌 번호판 다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저도 한번 달아봤습니다. 번호판 다는 일이야 막상 해보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이미 유튜브에는 빠르고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저는 그냥 이번 촬영을 하며 느꼈던 점들을 말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체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질문에 멈춰서면 이런 회의감을 마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잘 살아오고 있는가? 어쩌다가 법륜 스님의 문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묻자 정해진 의미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라 집착 말고 그냥 태어났으니 그 의미를 만들어가면 된다고 답하셨습니다. 추측해보면 한 생명의 탄생에 신적 의미가 부여됐다고 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겪는 인간으로서의 실패는 매번 고난으로 다가오고 마침내 허망에 이르기 십상이니 자기 수준에 맞는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떤가 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생각에 또 이르게 된 것은 관공서의 공무원들과 은행원들을 만나게 되어서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상당히 힘든 경쟁을 뚫고 각자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그분들의 업무 태도나 응대 태도를 통해 업무 만족도를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를 분석하자면 다양하겠지만 친절이야 정신없이 쉴 새 없이 일하는 은행에 계신 분들이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그것은 급여의 차이일 수도 있고 실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업 안정성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공무원들은 임금, 조직 문화 등의 이유로 1에서 3년차 직원들의 퇴사가 잦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회는 아무래도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회일 것입니다. 90년대 후반 IMF 사태, 2000년대 경제위기 때마다 공무원의 인기는 높아졌고, 그게 아니라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사회 경제적으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요즘 왜 공무원들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졌을까요? 제 생각엔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 안정성을 찾아온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고, 고용시장의 불안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겐 복지부동의 공직사회 문화나 업무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외의 업무상의 스트레스는
어느 직장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둘의 경우 모두 퇴사 후에 크게 대안이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현재적 저성장, 미래적 저출산으로 짙은 안개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때 신규 공무원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라. 어쩌면 법륜스님의 말씀대로 그저 일을 하면서 발견하고 또 찾아가면 된다로 충분한 이들은 아마 그만두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공무원이 되고자 했는지에 대한 근원적이고 태생적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사회가 그들에게 직업 선택에 가했던 압력들, 즉 거시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과 그 변화 양상 앞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한 인간의 무력함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기에 마치 개인의 삶의 지향이나 의지가 묵살된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대를 진단한 법륜스님의 말씀이 실존주의 사상과 맞닿아 보이는 건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허망한 가운데 찾아낸 해답과도 같은 상황처럼 보이니까요. 비록 저는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바이크 위에 올라탄 것은 아마도 이런 질문들, 인생의 도중에 멈춰선 시점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딱히 해답이 있는 건 아니고 또 대략 세워보는 계획들도 세상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이크 역시 한국 사회에서의 일탈이지만 번호판을 다는 행위, 그것은 이미 사회적 법규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보지만 인생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이크 위에 있으면 딴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이크 위에 앉는 것 같습니다.